입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례 경례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86억 7,692만 8천원 증액된 993억 8,83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일 수입은 3천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등이 82억 5,840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4억 4,851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05억 5,116만 4천원 증액된 1,529억 9,142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과 증액 사유는 국가 또는 도 시행사업에 따른 임금 상승분 및 사업량 증가분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금은 임금비 상승 등을 반영 1억 7,029만 7천원 증액된 31억 5,833만 6천원 반영하였으며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은 1억 40만 6천원 증액된 14억 6,88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장선포동 다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비, 체육진흥기금 및 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 13억 3,300만원과 21억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425만 2천원 감액된 2억 8,83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4억 1,300만원 증액된 8억 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451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비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6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2천만원 증액, 소요물품 구입 및 수리 지원 3천만원 신규 편성, 냉난방기 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 1억 660만원 증액된 3억 5,160만원 편성하였으며 455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비 7억 4,250만원 증액된 10억 2,5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대한노인의 거제시 지혜장기 게이트볼 대회 및 그라운드 골프 대회 각각 200만원 증액된 4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추모의 집 노후시설 보수공사 6,500만원, 안치단 설치 9,500만원, 냉난방기 설치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연계형 민간 위탁금 4,653만 8천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465페이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915만 1천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장애인 정동보조기기 급속 충전기 설치 1,750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7,7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균턱 예산 내시에 따라 3,168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주발하기,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세탁기 구입비 등에 993만 2천원 편성하였으며 47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소원의 항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비 7억 2,36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세입 세출 예산을 마치고 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그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 말 조성액은 20억 2,606만 2천원입니다. 23년 조성 계획은 이자 수입 2,280만 1천원, 지출은 2천만 원으로 대한노인의 그저시 지혜 지원 관련 사업이며 지출 후 2023년 말 조성액은 20억 2,8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관련 사업 우수분해 및 경로당 시상 등 1,350만 원과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장수상 시상 및 유한자치 등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예산안 4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이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네. 요 감액 내역 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앞전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 팀장이 2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다른 데 가시고 예. 내년도 계획에는 한 4급 이게, 직원을 예. 신규로 뽑고 그 부분이 이제 임금비 부분이 줄어들었고 또 우리 뭐 예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최소화해 가지고 그래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근무하시던 팀장님 2급 팀장님이 2022년도에 이제 사퇴를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새롭게 뽑히신 분이 4급이다 그 말이신 건가요? 내년에 지금은 이제 계약직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직이시고 예. 내년은 이제 4급을 채용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4급. 예. 그럼 우리 지금 장기간 그 사무국장님이 최근 사무국장님이 언제 공석이었다고 언제 오셨죠? 최근에 오신 국장님이 요번 한 1월경인 것 같습니다. 1월. 이번 1월에 7일. 그럼 이 사무국장님 공석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공석 없었습니까? 계속 이어졌습니까? 사무국장은 고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팀장님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돼 가지고 2급하고 4급 전체 연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액된 거고 나머지에 대한 큰 감액은 없는 거네요. 예, 뭐 조그만하게 뭐 여비라든지 또 출장비 기존 직원들의 그런 인건비는 그대로 예, 반영이 된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선민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예산안이 그 11월 그 한 중순쯤 아니다 10월 중순쯤 넘어왔죠. 예, 예, 이거 이제 이게 인쇄되기까지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때까지는 만약에 이제 재단이 그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재단이 운영하게 된다면은 그 운영 인력의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 그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인력 충원 계획까지는 반영이 안 돼. 한 명 이제 빠지는 부분을 했고 예.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뭐 민간을 위탁하면서 이제 재단이 이제 어쨌든 지금 아무도 민간 위탁이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또 재단에서도 이제 인력 충원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어떤 이사회를 해서 어떤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들이 뭐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그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계약직 그 근로자는 계약직 그 분은 이제 그 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거기 예, 맞습니다. 때문에 그분이 뭐 응하든 다른 분이 오든 예, 예. 다시 이제 지금 현 업무에 있는 구성원 플러스 이제 한 명이 만약에 복지제를 맡게 된다면 한 명이 더 플러스 된다는 거죠. 예, 플러스를 그럼 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그거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복지 업무 담당할 또 추가 충원 내년에 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는 그건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 이래 중에 이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래서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검토를 해서 그래 이제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447페이지 민간위탁금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또 1억 7천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예. 우리 지난 추경 예. 결산 추경할 때 또 그렇고 작년에 보면 한 몇 억씩 다 삭감 예, 조치를 맞습니다. 했는데 또 1억 7천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첫째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호봉하고 이래 산성하는 게 그 2%그 산성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번에 그걸 했습니다. 그 특급 몇십비 근무를 했을 때 사실은 한 명분만 저희들이 이제 이때까지 했는데 네네. 그 부분도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근무를 하게 식비? 되면 필요하다 해서 예, 특근했을 때 예, 예. 예, 그것도 식비. 8,000원 해가지고 전 직원이 만약에 다 하게 되면 그 네. 부분도 감안해가 어떤 그런 부분하고 다 해서 이제 그래 올해 당초 예산 대비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거는 이제 감액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그 코로나도 있고 사업들이 다 정상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특권 매식비를 하면 시간에 예, 맞습니다. 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에도 주고 시간에를 했을 경우에 식사비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6시 퇴근인데 이후에 남아서 일을 할 때 그 예, 식사비다 예.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세계 복지관이 다 공이 그렇게 예. 하실 거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여기도 이제 인건비가 포함이 될 텐데, 예. 예, 희망복지재단 저기 행정사무감사할 때 복지관 관장은 시간 외 대상 제외 근로자인데 왜 시간에로 인한 대체 근무를 하냐 이렇게 했더니 시간의 대상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은 또 약간 해석이 그 부분이 다른 것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도 지금 이제- 노인장애가는 그 재단 그리고 세계복지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기관인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8시간을 해야지
대체 업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시간 4시간 근무하고 다 하루 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 대체 근무 자체가 과장님 그래도 안 된다고 저희들이- 시간에 예, 예. 대상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에 근무 대상자에 그러니까 한해서 해당이 된다. 저는 이제 관장은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뭐 그 관리자하고 또 노동자의 중간적인 개념인데 만약에 관리 제가 분명히 예, 예. 이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시간의 대상 제외 근로자 해서 관리 감독 업무를 맡는 사람은 시간의 대상 제외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제가 반법조인이 다 됐어요. 희망복지재단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관장은 복지관의 모든 걸 관리 감독하고 복지관 직원까지 자기 인사권을 그동안에는 그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의 대상 제외 근로자인 거예요. 근로자라고 치더라도 시간의 대상 제외 근로자인데 그래서 50만 원 수당까지 주는데 왜 시간외를 하고 대체 근무를 씁니까? 그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약간 그 서로 간에 이제 법률적인 그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제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은 그래 했습니다. 만약에 시정 질문에 토요일 그 날- 포함했습니다. 토요일 날 명확하게 여덟- 얘기해 주십시오. 예, 토요일 날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 쉬는 게 맞다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면 하루 쉴 수 있습니까? 뭐 저희들은 그래 판단했고 또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재단에서는 별도로 검토를 했는데 노무사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시간을 안 해도 사실은 쉴 수 있다는 그 자기 본인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 내용은 있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예, 예. 시정 질문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 예, 답변하십시오. 예. 저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 명확하게 시간의 대상 제외 근로자를 명시해 놨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업무는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씨는 그냥 재량껏 그냥 해석을 하고 재단에서 그냥 재단 이사장이 알아서 그냥 8시간 했으면 그 다음날 쉬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그렇게 재단 예산에는 3시간도 하도 쉴 수 있다 이랬지만 그러면 우리는 8시간 8시간 근무하면 대체 근무로 쉴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도 이제 그 파악해 보니까 그래. 아 근거를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근거는 어디 그러니까 아, 시간에 그거는 별도로, 예, 시간에 예.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대체 그러니까 5시 주말에 8시간 근무를 했으면 대체 휴무를 쓸 수 있다는 근거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49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이 2억 8,800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행감에도 뭐 재단에 얘기했지만 전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총사업비 18억 중에 1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남는 돈이라는 거죠. 한 61%인가 전체 사업비 61%인가 그랬는데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억 8천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과장님, 우리 출자 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 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잉여금 남는 2월금을 반영해서 출연금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11억이나 남는데 우리가 또 약 3억을 또 출연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사업비 개념이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2억 8천이고 저번에 올해 남은 거 1,800만 원 해가지고 순수하게 그 하는 우리 어떤 출연금에 대한 거는 3억 7천만 원, 3억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거기 대부분이 인건비가 거의 뭐 70% 이상 되고 나머지 뭐 폐지 운영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은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제 돈이 남는데요. 11억이나 남는데 우리가 2억 8천 또 출연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출연분이 이제 인건비 부분 쪽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출연을 자, 계속, 그러면 예, 그 예. 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재산을 늘려서 그 재산에 따른 이자 수익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88억 있는데 그 100억까지 채워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애초 그렇게 설립된 거고요. 애초 재단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한다라고 설립할 때 목적이 그랬습니다. 취지가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뭐 2억 8천, 2억 6천 출연금 달라면 그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반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 월금이 11억, 10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억 8천 또 출연금을 달라면 줍니다. 저는 제가 그냥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보면 그렇게 하면 남는 잉여금은 출연 기간에 예산 요구액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 안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재단은 왜 그렇습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기관에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60%가 이 월금으로 넘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해가지고 그 부분도 만약에 그러하면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예, 시정 예. 질문할 때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예. 자, 그다음 454페이지. 자, 우리 시는 경로 식당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1억 정도 증액해서 전체 경로 식당에만 한 3억 5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락 배달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앞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도시락 배달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네. 실질적으로는 도시락 배달은 안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도시락 배달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그걸 부분은 뭐 근데 이제 기본 자체는 이제 무료 경동 식당으로 가고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또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음식을 네,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뭐 도시락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또 거기에 식당에서 그래 그 부분은 뭐 또 우리가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뭐 폐지해야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좀 현실을 감안해서 예, 꼭 그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또 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예. 거기는 도시락 배달 하시고 여기 어쨌든 도시락 배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죠. 예, 예. 그렇다면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 경로 식당 운영은 우리 운영 안내랄까 운영 매뉴얼이 있죠. 경로 식당에 예, 대한 식당에 대한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죠. 예, 그 예. 지침에 따라서 지금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지침대로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뭐 최대한 거기에만 사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최대한 거기 맞추는 게 아니라 지침대로 하셔야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거제시에 이 경로 식당 운영 지침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노인복지 사업법에 따라 사업 안내서에 따라서 예, 그냥 사업 안내서에 따라서 합니다. 네, 그 안내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 조금 올라갔습니까? 예, 단가 그 평균적으로 나누면 한 2,400원 선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한이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어서 쓰시겠습니까? 네네, 예, 조금만 더 질의하십시오. 쓰겠습니다. 예. 그 일단 노인복지 보건복지 사업 안내서에 따라서 아마 경로 식당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내나 뭐 함께하는 우리 마음이라고 네. 장평에 있습니다. 예. 보조금은 뭐 지원을 해가지고 네, 거기도 우리가 지도 예, 예. 감독하고 예, 있습니까? 하는 거는 뭐 나는 복지관이랑 똑같이 저희들이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100명이 넘는 그러니까 한 군데 마음 나눔 재단 거기는 몇 명 정도 그거는 뭐 이용을 하십니까? 평균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도 영양사, 조리사 다 있습니까? 예, 뭐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본래 그 함께하는 마음 그 쪽에서 이 우리하고 관계없이 본래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럼 거기는 우리 시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그 집단 급식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명 이상이면 네. 100명부터는 영양사 의무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있는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우리 시 이 경로 식당 운영 지침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지금 뭐 아까 저기 노인복지 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이 있다 하는데 예, 예, 그걸 저한테 좀 예, 하나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 그 대한노인의 중간에 보시면 노인 행사 있습니다. 경남 실버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지원 2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몇 명 예상하신 겁니까? 근데 이게 대상자가 이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이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예상을 이게 하지 이제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125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100명 정도 기준이 됩니다. 100명 정도면 한 예. 28,000원 정도 예. 경남도에 도에 예, 행사 참석하는데 28,000원.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각 부서마다 경남도 행사 참여 실비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예, 예. 어떤 데는 4만 원, 어떤 데는 28,000원. 기준이 뭔지. 일관되게 똑같은 지역에 가는데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4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거제시 그 밑에 보면 거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위탁 운영 1억 600만 원, 2,600 정도가 정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네. 여기가 거기 맞습니까? 그 사단법인 그 가족지원센터 너티나무. 느티나무에서 네. 하는 거 맞죠? 네. 이 정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는 그겁니다. 내가 우리 거기에도 이제 호봉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예, 아, 인건비가 2,600만 원. 예, 어, 이거 그 도사업이기 때문에 도사업에 의해 내시에 매칭한 거네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62페이지부터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펜 김에 471페이지 바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거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너티나무라고 했는데 너티나무라고 했죠, 그죠? 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그 당사자 어머니하고 그 진행되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여기 폐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정액이 되는 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는 가족지원센터하고 너티나무 또 활동지원사업하고는 좀 그 센터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도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도사업이나 예, 예. 뭐나 예, 그 예. 위법성이 드러나고 위법을 한 곳에 그 안주까지 그래 진행 중인 그런 그겁니다. 예. 그 엊그제 도에서 서로 왔는데 서로 반도 안 오고 1년 8개월분인데 8개월분만 와가지고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데. 너티나무 사업 그 현황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과장님 예. 챙겨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거는 시범 사업을해가 도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서류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나름대로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강조는 우리가 예. 과장님이 그거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그 너티나무 이거 정액이 됐다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해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요거 지켜보고 있고 법적인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4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반복해서인데 보면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일자리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우리 청감됐으면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46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매년 이제 이 사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이제 또 국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상승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 50만 원 받으면 60만 원 대리수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에요. 아니 관리 잘하고 있냐는 이 뜻입니다. 예, 관리 예산이 맨날 정액되면 예. 말입니까? 예산을 예. 정확하게 써야지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 된다입니까? 예,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후에 다시 또 한번 미팅 할 겁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국도비하고 매칭하고 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단가가 이제 우리 이제 지원하는 단가가 시간당 뭐 얼마 이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매년 예, 단가가 올라가겠죠. 예, 예. 예산이 올라가니까 예산이 올라가고 단가가 이렇게 몇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활동가들의 우리가 이제 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이 있습니까? 사업이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시스템상으로 이제 어떤 점검도 하지만 사실은 또 개별적으로 뭐 수급자하고 그 활동 지원사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가면 그거는 우리 어떤 양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발견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네.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그게 되지만 좀 아니 그 그러면은 부분은, 과장님 보세요. 우리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대책이 1년에 뭐 상하반기 이해 점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연 1회서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좀 아까 지게 확인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일비재로 한다라고 신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그 적극적인 대치가 안 돼요. 제가 어제 보건복지부 전화했었거든요. 4번 하니까 4번 내내 통화 중이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감사 그 도에서 온 결과도 너무 말돼요 안 되는 결과가 왔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장애인 활동의 위법성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카테고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부모 교육도 시키고 활동 지원과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산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고는 있습니까? 하는데 아까 지게 이제 두 사람들이 그래 짜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근데 부분은. 짜고 하는 게 많은데 짜고 하는 게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짜고 하면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짜고 하고 있는 걸 지금 그게 들어가서 알고 있잖아요. 저는 걱정됩니다. 우리 진짜 국가에서 소중한 예산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그걸 계속 그대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엊그제 어디 가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인가 그 실습하는데 100시간 150시간 그 예산 받는 그거는 바로 패소 조치시키대.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위법성이 드러나는 걸 패소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법성 드러나가지고 발령이 되는 한수도 하고 또 뭐 영업 정지도 하고 절차에 대해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건 네. 아닌 거는 아니지만은 네. 한수 조치도 미리 연락하고 그 메시지 다 전해주고 그런 거는 정확하게 집행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거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 과장님 대표시니까. 그다음에 485페이지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2천만 원 넘게 예산이 정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수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과 후 그 맡겨서 또 한다 아닙니까? 예. 465페이지. 잠깐만요. (465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방과 후 예, 활동. 예, 여기 세 군데서 합니다. 장애인 부모의 느티나무 장애인 평생교육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수업을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과장님 그건 묻는 거 아닙니다. 그 내가 그 센터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두 센터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두 센터에서 한다는 걸 제가 메시지로 말하고 싶어서 물은 거 아닙니까? 폐쇄 조치되면은 그 장애인 센터 할 데가 없다라고 어머니들한테 서명 받고 이러는데 할 데 많습니다. 장애인들 얼마든지 그 수용할 수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 넘게 올리셨네. 주간 보호 활동 서비스도 똑같습니다. 그런 똑같은 단체에서 이거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 8천만 원의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 지금 이제 뭐 법원의 통영지청에 이제 지금 검찰에 이제 그 송치돼 가지고 그 결과가 그거는 예, 그거는 네. 한계고 그거 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부모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회는 부모에는 그렇지 저희들이 저 한수를 받고 또 영업 정지 2개월을 갖다가 우리 저희들이 2개월 하고 나면 또 하잖아요. 조치했고 또 저 경찰서에다가 그제 경찰서에서 고발해 놨습니다. 예, 예. 부모회도 했습니까? 예, 예, 고발했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4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가출 실종 위험군 그 안심 서비스를
언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예. 계속 했는데 계속 이번에 올해만 해도 요 안심 그 가출 실종 장애인들 신고 벌써 몇 번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출 어떤 실종? 그 장애인인데 가출을 네. 해갖고 CCTV하고 우리 그 몇 번씩 받았을 걸요 개인적으로 찾고 있다고 실종된 장애 찾는 건 시스템. 우리 그제예요. 네, 그제 내가 애강원 이야기 하십니까? 애강원도 있고 덕산도 있고. 덕산은 제가 못 들어 애강원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상자들이 어떤 신청의 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그 실종된 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요 시스템 이런 거 뭐 이 돈벌이가 하는데 빠짐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장기 요양 기간 CCTV 지원사. 이거는 신규 사업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저 내년부터. 내년부터요? 예, 예. 그럼 2024년부터죠. 예, 맞습니다. 몇 개, 50개소입니까? 우리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이 이제 국외소가 있습니다. 국외소에. 예, 예. 그러면 요양시설하고 노인 그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CCTV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 예, 그거는 이제 주간보호 시설은 우리가 뭐 그 주간에 갔다가 또 시간 되면 또 집에 가는 요원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24시간 24시간 요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뭐 의료 재활 시설이고 예산들이 매년 올라가잖아요, 과장님. 예. 매년 올라가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뭐 바우처 사업들, 기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사실 따라가기 힘들어요.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래도 적어도 위법성이 드러났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고 이런 곳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진행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443쪽에 기타 사용료에 그 동구면의 그 목욕장 이용료가 요 2,700만 원은 우리가 일반인들 3,000원, 노인 어린이 2,000원 그 입장료 받는 순수한 그 이용료를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447쪽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라고 있어요. 이 실태조사를 안전점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제3종 요 시설은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공업 몇년 뭐 이런 게 있을 건데요. 그런 중공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해당하는 게 어느 군데인지를 그냥 조사하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 시설을 안전 점검하는 건지. 예, 맞습니다. 예? 시설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제가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이 제3 시설물에 해당되는 노인장애인과에 예. 제3 시설물에 해당되는 예. 그런 뭐 준공이 15년 되고 이런 노후된 건물들을 예. 어디 있는지를 그런 걸 조사하는 실태 조사한 건지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정해진 5개소. 그러니까 그 5개소에 예. 안전 점검을 하겠다는 예, 얘기신 맞습니다. 거죠. 이상이 없는가 건물에.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한 명이 사흘 뭐 개소가 많지는 않긴 하나 한 명이 뭐 3일 동안 요 몇 군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한 명은 어떻게 나가시는 분인가 해서 공무원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경험이나 그 안전 점검을 잘하는 그 그거는 이제 기술자 저희들이 이제 안전 점검에 이제 어떤 그 자격이 있는 분을 예. 같이 나가가지고 그래 조사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예.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시설물들은 특히 안전점검 잘 하시겠지만 예. 이제 있어서 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 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다시 449쪽에 과장님 그 앞에 원도 말씀하셔서 제가 뭐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은 그 늘 요구대로 반영하지 마시고 다들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좀 조정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대답을 쉽게 하시니 아니 기대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압니다. 충분히 어떤 말인지도 그쪽에 알고 이- 하는데 우리가 살림을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11억이나 있는 데를 굳이 그러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물론 그쪽 이사회에서 아무 그게 없다고 지가 그냥 줄 게 아니라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뭐 좀 재단하고 해봐주십시오. 뭐 저쪽하고 의논을 좀 해가 그럼 할 수 있으면 재단에서 재단에 논의하면 돈 더 달라 하지 또 깎진 않죠. 않는데 이제 재단하고 지가 좀 이야기를 이사회에서 좀 예, 그런 우리가 결정을 출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출연하는 좀 거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예. 의견 제시하지 마시고 예, 시에서의 그 뭐 정확하게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걱정들이 많은 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마지막입니다. 458쪽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 실버 벤치 설치라고 작년에도 3천만 원, 올해도 3천만 원. 예. 이 실버 벤치 설치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맨 지역 이런 데 가면 그 차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많습니다. 또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동할 때 중간중간에 적당한 위치에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작년에도 3천만 원이면 예. 어디에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설치를 제외하고 또 어딘가를 설치를 하신다는 건데 예, 다른 그러면 명동에. 이거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그냥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요? 아니 이제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예. 좀 그 효과도 좋고 예, 또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뭐 지금 현대도 괜찮고 그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뭐 예를 들어 이름문에 했어도 제가 왜냐하면 이거 예, 예. 실버 벤치라는 게 이름이 실버 벤치지만 예, 예. 저희도 좀 편리하게 씁니다. 솔직하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실버 벤치라 이름이 되어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하나 예, 예. 그래서 이제 면 지역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좀 전 지역에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뭐 젊은 예, 애기들 예. 데리고 다니다는가 이런 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벤치가 실버 벤치라 오해 우려가 있긴 하나 예, 예. 그래서 좀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충분히 예산이 또 반영되는 거 보면 이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일 예, 예. 텐데요. 뭐 중복되지 않고 필요한데 벤치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가장 고생 많습니다. 예, 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수고 많습니다. 우리 451페이지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해갖고 6천만 원 이게 우리 안마기 그 설치해 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비용 갖고 신규로 하는데 해줄 겁니까? 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작년보다는 한 2천만 원 정액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도 이제 이 경도당마다 이 노화도 되고 네. 이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설치는 얼추 다 됐습니다. 새로 그렇죠. 경로당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좀 노후 경로당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이제 한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앞전에 이렇게 설치된 그 안마기가 거의 노후가 돼갖고 어르신들이 잘 안 쓰고 그냥 경로당에 가면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소요 물품 구입 및 수리 지연 예. 이 부분도 올해 새로 3천만 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경로당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예. 한번 수리하려고 그래 3천만 원 잡아놨어요. 잘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냉난방기 이것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가 봐요. 냉방 난방비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래돼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데는 좀 또 교체해 드리려고 한 40개소 정도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냉난방비 지원도 좀 많이 올랐네요. 예, 예. 어쨌든 이 또 안마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둬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요 예. 소요 물품하고 이런 요거는 뭐 냉장고도 만약에 오래되면 음. 교체해드리고 수리도 해드리고 수리할 수 있는 걸 수리해드리고 또 이거는 너무 노화대가 못 쓴다면 그거는 교체하고 뭐 그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옥부의 삼두로얄 그 경로당 그게 냉장고 소형 하나 좀 해둬라 하던데 혹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아 그래요? 예, 예. 그거 파악 한번 해보고 설치 한번 해주세요. 예, 파악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최양희 의원님이 그 질했던
재단 이월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금이 좀 가하긴 가다했습니다. 예, 예. 그 재단이 보유한 이월금 그 여유 자금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인건비 같은 이런 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뭐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면 이사회에서 사용할 수 결정하면 있습니다. 그 잉여금으로 임금이나 다 지급할 수 있네요. 예, 예산을 편성을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면 예, 예. 해결할 수 있는 예, 예,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재단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편성은 해놓은 겁니다. 네, 예. 예. 지금 그럼 굳이 이 예산을 올해 내년도에 한 해 지원 안 해도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잉여금으로 다 임금이나 지급이 다 되니까 지금 이 예산을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또 이사회에서 또 요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뭐 예산 자체를 예산 자체를 아니, 예, 자, 기본적으로 못 주는 거는 아니고 그 결국에는 그 2월이 되면 예산 편성을 세출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편성을 못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편성하면 되는데 과장님 예, 예. 일단 그 예. 잉여금으로 재단의 잉여금으로 예. 임금이 편성이 가능한지 그거는 오늘 중으로 아니면 그 인연거의 예, 파악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이나 또 내일 오전 중으로 예, 예. 예, 그 통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과장님, 예, 예. 경록 식당에 한 1억 원 정도 정액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1억 원 정액이 되면 과장님께서 1인당 그 급식비가 한 2,400원 정도 예, 예.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예, 예, 예. 그럼 1억 원이 정액이 되어도 2,400원 아닙니다. 전에는 이제 그보다가 더 한 뭐 1,500~600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예. 요번에 1억 원 그 되면서 평균치로 나누면 그 정도 선이 된다고. 그런데 예.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때 예. 제가 그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과장님 지금 작년에 1년치의 자료를 보고 예, 예. 이 정도 예. 예산이 쓰여졌으면 예. 1인당 급식비가 얼마 정도 측정이 됩니까? 물었을 때 과장님이 그때 예. 2,4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내년도 제가 이제 내년에는 그래 할 거라 내년도 이야기를 한 아. 겁니다. 예, 예, 예. 올해는 약간 1,500~600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 정도 될 거라고. 아니 그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예. 다 내년도 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아 그랬습니까? 예, 예, 2,400원 정도 예.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한번 뭐 현장에 나가서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예, 질도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은진 의원님이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실무 벤치 예, 예. 현장에서는 예. 만족도가 예. 높았습니다. 예, 예. 제가 아주 좋아하신다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인근의 주위의 그 주민들도 잘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또 몇 번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설치할 장소 잘 선택해서 예. 그렇게 그 좋은 사업은 꾸준히 또 반응이 좋은 사업은 꾸준히 또 이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안 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3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나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가정행복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가정상담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임대료 1,6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여성인력개발센터 4,500만 원, 그다음 아주청소년 문화이지 카페 판매 수익금 1,200만 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가징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작년 대비 5억 3천여만 원 감소된 85억 6,10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전입금에 공사공단 전입금에 청소년 수련관 2,200만 원 정액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7억 5,800여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저희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많아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이나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민간위탁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작년 대비 960만 원 정액된 2억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입니다. 488페이지 세일센터 운영비 처우 개선비 지원에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세일센터 직원 9명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와 설 추석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489페이지 중간에 청년 여성 일경험 지원 사업에 2,731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행안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오늘 지금 4시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 금액보다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명에게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495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입니다. 1인당 800원 하던 것을 내년부터 1,000원으로 인상시켜 1억 1,180만 원 정액된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일반 운영비로 8,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가정행복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가정행복지원센터 기자재, 사무실이나 상담실, 다목적 강당 등에 들어갈 기자재를 구입해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가족센터입니다. 가족 역량 강화 지원, 가족 희망 드림 지원 사업에 1억 3,3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상시 사례 관리 대상 35에서 55가구의 학습 정서 지원과 생활 도움 지원 등을 할 예정입니다. 501페이지 청소년 복합 취업 문화시설 건립 선호도 조사 연구 용역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합 취업 문화시설 건립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3까지의 청소년 및 부모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향후의 정책 방향 설정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통합 분석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에 5천만 원, 도서 구입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을 청소년 수련관 1층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508페이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카페 운영 노동자 임금에 2,896만 4천 원 편성하고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 해서 1억 1,32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재료비로 카페 운영 재료, 커피 등에 6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및 봉사자 실비 지원에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에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2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민간이고 내년에는 공공시설이라서 저희 공공시설은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이 포함됩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7,445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급식 지원에 5,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2개소에 4억 9,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수련관과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주는 사항입니다. 511페이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5억 5,827만 6천 원 증액된 1억 4,849만 2천 원이 편성했습니다. 지원 금액이 올해는 12,000원인데 내년에는 1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1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 사업에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 전용 공간 조성 사업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을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이전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에 인건비에 아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본급 3명에 7,778만 원, 수당이 2,873만 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책자 57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거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9조입니다. 설치 연도는 1998년도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3,949만 원이고 23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3,680만 4천 원이고 지출은 3천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4,62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수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익으로 3,680만 4천 원 편성하고 금고 예치금 회수로 23억 3,9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여성사회 참여 및 양성평등사업 공모사업으로 2,100만 원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양성평등 주간사업 지원에 300만 원, 아동청소년 여성안정지역연대 운영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금고 예치금으로 23억 4,62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은 안 계십니까?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기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넘었습니다. 지금 20억입니까? 예, 20억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입금이 없네. 전입금이 없고 계속해서 그냥 이자 계속해서 수입으로 이제 이거 이자 운영하고 수입으로 하는데 예. 아, 그러면 지금 이자 수입이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예치금 회수한 게 23억 정도 되는데요. 예. 전년도보다 이제 좀 줄었습니다. 600 정도. 예. 근데 이자 수익은 3,600으로 1,300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이율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대비는 뭐 이율이 지금 이율이 올라서 1.5, 그렇습니까? 1.75 조금 올랐네. 이게 이제 그러면 변동 금리고 2024년부터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조금 더 많이 오를 예정이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23억에 2,300 전년도에 보면 그럼 약 1%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그동안에는 금리가 별로 이거 좀 높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올해는 이율이 좀 높아서 조금 1,300만 원 더. 그 이자 수입이 있을 2024년도에는 거다.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48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 실비 지원금 있습니다. 양성평등 여성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 이거는 4만 원 경남입니까? 예, 경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경남에 뭐 차비 정도 차비하고 저희는 어차피 갈 때 식비. 시청차를 대여해 가니까 교통비하고 뭐 식비. 아니 이거 공무원들 아닙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 예. 예,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라도 우리가 시청 대형 버스를 대형해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4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이제 해수가 2회인데 인원이 좀 많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2,700만 원은 여성 단체 협의회 예. 지원 보조금입니다. 거기서 자기들 16개 단체가 각자의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 2,700만 원에 대한 사업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490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예. 가정폭력 상담소면 요 밑에 동사무소, 고원동사무소 밑에 있는 예, 그 맞습니다. 건물. 그런데 우리가 가정행복지원센터로 그 준공이 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내나 어차피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임차료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도 지금 저희 공공시설이거든요. 아, 그 그 건물 건물 자체가 자체가, 예, 공공시설이라 우리 시가 그러니까 임차료를 면제를 해줄 수 보조해주고 있는 근거가 없었어. 예. 보조해주고 그걸 다시 우리가 받는 예, 예, 형태로 예. 지금 한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한 1년에 한 250 정도 자기들 자부담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예. 전에 그래서 내가 왜 1년치를 한꺼번에 받냐 했을 때 예. 그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소는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고 491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우리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폭은 지금 임대 성폭력. 임차료를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게 예, 여기는 1억 3,400만 원을 우리가 이건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나 그 기타 인건비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는 지금 성폭은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 안 한 상황이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못 들어오겠다 했고 이거 임차료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 자기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업 예산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들어올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꼭 거기 안 가더라도 어떤 건물에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도 필요할 그걸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공 건물이면 저희가 임차료 지원이 가능한데 자기들 민간 지금 현재 가 있는 곳은 자기들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건물이 아니면 임차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신청을 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차료 지원을 해줄 단지 수가 있어요. 조건이 공공시설일 경우에만 임차료 일단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법률상에 보면은 성폭이나 가폭이나 법률 안에 운영비 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은 저희 공공시설이면은 저희가 임차료 지원이 더 지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지금 가폭하고 예. 성폭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성폭도 우리 저 가정행복지원센터에 들어오면은 네. 저희가 지원하려고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폭은 운영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3,400을 아마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가폭은 가폭도 489페이지 밑에 보면 1억 6천 돼 있습니다. 잠깐만. 네. 1억 6,400. 예, 예. 예. 하고 이거 별도로 임차료 예, 별도로 임차료 해놓은 나가는 거네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왜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급하나 했더니 네, 지급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재학 자녀 간식비는 증액한 거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예. 501페이지에 우리 청소년증 발급 매년 한 1,000명 정도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있습니까? 예. 발급하고 뭐 폐쇄하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받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재발급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새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청소년증을 애들이 발급하는- 의외로 이걸 가지고 신분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청소년들이 이게 제대로 발급을 받나? 왜냐하면 아니,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굳이 이게 필요하나 했는데 의외로 신청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한 예. 1,000명 정도. 예.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던데 이게 어쨌든 청소년들 사이에는 이게 또 어쨌든 홍보가 되었단 학생증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애들이 신분 확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필요해서 예. 만약에 잘 활용이 안 되면 적극 홍보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잘 알려져 있네요. 예. 503페이지 첫째 줄에 예. 가정박 청소년 실태조사 통합분석 연구 용역비로 있습니다. 500만 원. 예. 연구 용역비 설문조사식으로 할 건데 네, 직접 하시겠단 말입니까? 저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 조금- 그게 용역 발주로 500만 원 갖고 되냐고요? 저희가 그리고 요거를 지금 한 50명 대상을 잡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접수 건수를 보면은 경찰서하고 제공해서 보면 네네. 2019년도에 한 112건 가출청 112건. 예. 2020년에는 123건, 2021년에는 141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네. 네, 중간 정도로 한 50명 정도 잡아가지고 실태 조사를 대상으로 잡는데 이거 경찰하고 뭐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은 거의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가출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고 가출 경험이 있는 애들도 경험이 조금 있거나 포함시켜가지고 위험에 놓여 있거나. 그런 애들까지 해서 솔직히 이건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좀 조심스럽고 이게 대상자 표본 대상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가장 제일 힘든 게 이 가정박 예. 청소년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 저 상담복지센터에서 해보고자 하니까 그래서 네. 나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나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경찰과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힘들 거고 우리 시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참 우수한 곳으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거기 지금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뭐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가정박 청소년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우리가 좀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 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나마 갖출 만한 이제 안정망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저도 기대가 되고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 포럼도 할 예정이니까 아이고, 그때 또 예. 발표하고 뭐 그런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다른 과는 그런 토론회나 포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성폭력 상담소는 끝내 안 들어오기로 했네. 예. 뭐 예산 지원도 신청 안 하고. 예, 예. 뭐 소장님하고 직접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소장님은 뭐 법인 단체가 네. 결정된 사항이니까 소장님은 별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안타깝게 됐네. 예. 일단 4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쫙 보니까 미혼모 한부모 자활 지원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보니까 495페이지로 돼 있네. 우리 시도비 보조 등 이렇게 해가지고 미혼모 한부모가 빠져 있어 보니까 국도비 그것 때문에. 이거는 면모는 도비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예, 예. 빠져있네. 내가 왜 빠졌나 보니까. 그 다음에 496페이지. 우리가 제일 위에 예. 건강가정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예. 4억 4천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2023년도 운영 과정이 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된 겁니까? 예, 요거는 기존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근데 올랐는데. 조금은 인건비랑 있으니까 예, 좀 모르지. 인건비니까. 예. 그래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번에 11월 달에 토요일에 행사를 했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음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미리 저희한테도 이야기해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꼭 참여해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한번 498페이지에 예. 작은 다문화 학교 운영해가지고 2,500만 원 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제가 전번에 조사 다문화 센터 내용을 그때 내용 별로 없었다마는 작은 다문화 학교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작은 다문화 학교는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네네. 방문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결혼 이민자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결혼 이민자를. 결혼 이민자나 중도 입국 자녀들이나 이렇게 해서 1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씩 한 반에? 반이 많네. 주간은 10명, 야간은 한 2명. 이건 대상은 많지는 않겠지. 2명씩 예, 해가지고. 직접 참여하기 어렵거나 방문 교육 대상자로 선정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좀 시에서 혜택을 봐주는 거다. 시간에 사람들 시간에 맞춰서 그지? 사람이 모이면은 그걸 하고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거 과장님이 설명을 해버렸었네. 이거 청소년 복합 체험 문화시설 건립 선호도 해가지고 예. 그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복지센터 운영에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다 조사를 그러면 표본은 한 2만 명 정도 잡고 2만 명 있습니다. 정도예요. 예. 어이구 2만 명이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왕이면 저희 시장님께서 이제 공약 사업으로 내거신 건데 청소년들이 어떠한 시설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예.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선호도 조사부터 먼저 하라고 했어. 그러면 실시하고 학교 있습니다. 학생회하고 예, 각 학교의 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지? 예, 이거 대단히 큰 프로젝트인데 좀 고생하셔도 잘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504페이지. 예. 504페이지 우리 최근에 안전에 대한 안전은 늘 중요하지만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청소년 안전망 사업 행사 운영 이렇게 되었고 2,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예. 요거 제가 우리 보고회 때도 못 받고 처음 보거든요. 아니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매년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사회의 청소년 안전망하고 긴급 대응 체계 운영해서 청소년 복지 심의회도 운영하고 그 안에 실무위원회, 학교 지원단, 1388 청소년 지원단도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예, 저도 예. 참여를 2년 다 동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참여를 기억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 네. 이전에 관한 도서를 이렇게 그 구입비를 했는데 요 도서가 이것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좀 작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200만 원으로 도서 구입을 하고 네. 나머지 또 다른 어떤 필요한 도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나온 후에 다시 또 도서를 좀 더 구입하든가 뭐 그럴 예정입니다. 아, 청소년 기본적인 도서만 일단 먼저 구입하고요. 구입하고 예, 예. 청소년한테 욕구 조사해서 예, 예. 추가로 하고. 아,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게 여성가족과가 가족 정책과로 바뀔 때 저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좀 많이 감해져서 감해진 물론 내용은 우리 아까 저 말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예, 예. 예산 그 19억이 맞아요. 예. 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두고 보면 저는 좀 마음이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아무튼 정책가로 이름이 바뀌어도 뭐 여성 가족 있을 때 일들이 계속 잘 추진은 네, 저희가 되겠죠? 추진하는 정책 예산에는 뭐 변동이 없을 겁니다. 과장님을 예. 믿고 일단 알겠습니다. 498쪽에 이거 하나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이 행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어쨌든가 요 이제 책자 만들 때는 그 행사 전이어서 가족 네. 한마당 행사가 혹시 내년에도 이제 가을쯤에나 이 행사가 하게 되면 가을에 안 하고 올해는 봄에 하시- 내년에는 저 5월 가정의 달에 네, 한다 하시면- 하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 장성포하고 능포 사이에 벚꽃이 많이 필 때 네네네. 그 한 4월 초나 4월 중순에 해가지고 아, 그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저 사실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추경이 되면 금액을 좀 올려서 행사 특히 추경이 3회나 그쵸. 3월이나 되면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챙기셨다가 예. 저도 한번 챙기겠지만 이 행사는 좀 예산 정말 조금 부회장님께서도 올려도 좀 챙겨주시고 했어요. 네네 그래 아예 좀 올려서 그때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예, 예. 그 돈만큼의 행사는 아니지만 애쓴 게 좀 보이고 또 의외로 외국인들이랑 네. 참여율이 네.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 하면 행사 좀 추진하는 데서 좀 기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50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과장님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네. 저도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이렇게 챙겨봤더니 이게 시장님이 3년마다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 조례를 찾아봤더니 예. 그 우리 시도 그 3년마다 이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실태 조사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지원 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예. 충분히 저희가 2021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그럼 21 돼서 21, 22, 23 예, 그럼 내년에 내년에, 3년 예. 되면 또 하시겠다 그지? 예, 예.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이제 요거 혹시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그걸 묻고 지금 이제 이미 수립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될 때 저도 그때 이게 뭐 수립되는 게 오면 또 챙기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단체들하고 연대해서 아웃리치 하는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가 근데 아웃리치 저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음. 아웃리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실시하고 있답니다. 하기로 그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 당시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네. 매년 하고는 있답니다. 아웃리치. 그래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좀 그거 운영 방안을 좀 저한테 예. 보여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근래 보니까 그 자율방범대에서 청소 유해 환경 뭐 이래갖고 활동한 게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유관 단체들이랑 협조가 되면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예, 방문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계획 수립할 때 좀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분들 어차피 저녁 시간대 예.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주 해주십니다,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좀 잘 챙기시고 어쨌든가 우리 꿈드림도 이전에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요. 아니 어차피 저 1층 공간이 넓어서 거기 네.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애들 쪽 청소년 쉼터도 자꾸 조성도 할 것이고요. 그치. 예, 상담실부터 그래서 해가지고 저번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갔다 오신 것도 제가 사실은 너무 고맙고 뭐 네. 고맙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잘 좀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을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예. 근데 그 보면은 이제 유해 환경 신고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활성화해서 알려내어 가지고 뭐 신고를 많이 해서 이거 보상금도 주게 되어 있고 한데 우리는 별로 건수가 많이 없는 건지 여기 보니까
10만 원에 3회 정도라고만 책정이 돼 있어서 평소 512쪽 제일 밑입니다, 알고 과장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직업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뭐 단속하고 이런 걸 네. 많이 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 감시단이 감시단 예. 활동을 잘해서 그런 예. 걸로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외로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적발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혹시나 그 신고제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있으면 우리도 이제 그 유해환경 감시단이 되어서 어디 갔을 때 신고도 하고 포상금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우리 유해환경 감시가 유해환경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여성가족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198페이지. 예. 이게 지금 용역비가 501페이지죠. 예. 얼마죠?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용역사에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1,800만 원. 예. 선호도라면 아니 여기 이제 업무 보고서에 있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예,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하는지 예. 조사하겠다는 예, 거죠. 그렇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설치하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주로 청소년들인데 많이 모이는 장소 뭐 학교에서 아니면 학교를 가든가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지. 이걸 1,800만 원 들여서 용역사에다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용역사보다는 저희가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건 거제대하고 연계해가지고 네네. 거제대가 어차피 우리 지역 내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예. 그 교수님들하고 학생하고 우리 연결을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저희가 대충 그렇게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용역 그 발주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들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거제대학에 의뢰해서 지역 내에 의뢰를 조사-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로 실시하겠다. 예. 물론 뭐 지역 내에 또 학교에 예. 뭐 발주를 하겠다니 뭐 또 예는 또 살짝 갑니다. 근데 이 선호도 조사하는데 1,800원의 용역사를 만약에 준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저희가 거제대하고 의논을 해봤을 때 그 교수님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예. 1,800 정도면은 예. 1만 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처음 프로그램은 뭐 솔직히 이 선호도 조사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설문지 작성이 일단은 먼저 중요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학생들마다 설문 조사하고 다시 그 조사를 돌려서 결과치를 도출하고 하는 과정이 또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또 쉬운 일은 또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한 뭐 타당성 조사는 다시 안 할 거죠? 타당성 조사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안에 기존 있는 시설들 청소년 수련관, 상담 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아 청소년 수련관을 예, 예. 겸한 예. 그런 시설을 청소년 만들겠다. 시설만 다 들어갈 겁니다. 음. 그 안에는 다른 거는 일체로 안 들어가고요. 그럼 그 사비가 1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부지 매입비는 지금 재배시키고 있거든요. 예. 부지는 지금 우리 국공유 중에서 지금 현재 지금 물색 중에 혹시 그러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뭐 공무 사업이나 이런 게 또 혹시 뭐 중앙정부 쪽에 어떤 청소년 시설로서 저희가 뭐 알아보니까 공모사업은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 전 순수 자체 저희 시비로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뭐 중앙정부에서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일단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일단은 찾아는 보고는 있지. 예.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아, 네. 두 분이 같이 들었는데 정명희 의원님이 약간 좀 빨랐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해주십시오. 예. 아니 그래 좀 지금 말하고 있는 청소년 요 그 체험 그 선호도 조사는 네. 우리 학생 주임 선생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논문을 쓸 때 요즘에는 방식들이 그 이제 뭐 프로그램이 정해지면은 학생들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서 이런 설문에 참여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5천원짜리 상품권을 예. 줘도 되고 5천원짜리 안 주고 3천원짜리 그런 것까지 다 아마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학생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 각 학교에 거제대학도 잘 알아요. 교수님도 잘 아는데 그래도 각 학교에 학생 주임 선생님들도 있고 담당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체계적인 거제대학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학생들에게 직접 하는 그 담당 선생님들하고의 그 아마 교육청에 뭐 고3 모임 그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학생 주임들하고 뭐 연결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려우니까 예, 거제대학에서 잡고 그 대학에서 주로 해서 학생 주임이나 교육청이나 연계해서 그런 그렇게 시스템을 주도한다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학생만 하면 그게 소용이 없거든요. 예. 주체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요청을 해야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13페이지 밑 그 상단에 보면 예.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청소년 자원봉사단 국제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해오던 건데 그 개발공사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이들을 싱가포르나 이런 데 캄보디아나 국제 교류 사업을 했는데 그럼 한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그죠? 2년도나 그 코로나 바람에 한 3년을 못 예산 했습니다. 편성 안 했네.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신청을 안 했지. 네. 그게 왜 사회복지 사업 보조죠?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주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민간 사업 이전으로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그런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건데. 예.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이다. 예. 그렇게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지금까지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그 아이들한테 또 국제 교류의 기회를 좀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잘 선정하시기 네. 바랍니다. 이건 또 뭐 청소년 수련관에서 또 하겠지만 네, 하여튼 골고루 다양한 아이들이 공평하게 선정되어서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태희입니다. 본예산 설명 자료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수입으로 게임 및 음악산업지능에 관한 법률 위반 가징금 300만 원, 식품공정위생 게임 산업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2,200만 원, 국고 보조금은 72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2,932만 1천 원, 도비 보조금은 21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21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22년도 예산액 대비 93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5,6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3억 2,932만 1천원, 도비 보조금은 1억 215만 8천원, 시비 4억 4,929만 2천원으로 22년도 대비 1,421만 원이 증액된 8억 8,0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유생업소 관리 24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 게임기 보관 창고가 공유재산으로 보건소 방역 물품 보관 창고로 이관되면서 창고 무인 전자 경비 156만 원과 공공전기요금 84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입니다. 공정위생업소 관리에 720만 원이 증액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종 시설물 건축 분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시설물 숙박시설 41개소와 300제곱미터 이상 위락시설 이용입니다. 3개소 시설물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입니다. 56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1,856만 8천원이 증액된 4,8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2022년도 대비 공중위생업소 경년제 등급평가 업소 수의 증가로 인해서 올해 등급평가원 인건비 상승 증가와 최우수 업소 표지판 제작 87개로 증가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중간입니다.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지원에 2,200만 원이 감액된 1,52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위생 등급 우수 모범 업소와 모범 음식점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에도 예산 편성이 증액되어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존에 대한 홍보물 사업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당 관련 운영활동비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6억 3천만 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629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40만 원과 다음 페이지 567페이지 건강기능식품관리사업 225만 2천여 원 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567페이지 아래쪽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 식자재를 이용한 향토 음식 발굴 경영대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운영에 144만 2천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개요와 기본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5,052만 원이고, 내년 수입은 1억 2,606만 6천 원, 지출은 1억 5,326만 6천 원으로 2,720만 원이 감액된 2억 2,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의 조성 규모는 앞에 기금 조성액과 동일합니다. 재원 조성과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 계획은 보조금 1억 100, 예치금 횟수 2억 5천, 이자 수입 500만 원, 기타 수입 2천만 원을 합하여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억 1,385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7,6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그 다음에 예치금, 기타 지출 800만 원을 합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385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7,658만 6천 원으로 수입 계획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가진금 징수 교부금 2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만 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8개 사업 및 지원에 1억 106만 6천 원과 금고 예치금 횟수 2억 5,052만 원을 전년도 대비 1억 2,385만 원이 증액된 3억 7,65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자금 운용의 수입 계획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어, 81페이지는 80페이지 같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 계획의 산출 내역은 식품 수급이던 사무관리비에 1억 3,471만 6천 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 보증금에 555만 원, 민간 이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금고 예치금 2억 2,332만 원 천원, 기타 발행금 800만 원을 편성하여 482만 원이 감액된 3억 7,65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자금 운용의 지출 계획과 동일합니다. 8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지평 현황, 8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3년도 본예산 세비지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정액된 금액은 뭐 조금인 것 같고 5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들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해갖고 이거 예산이 좀 제복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이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초중 고등학교 상대구역 네.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그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제 뭐 카페 이런 것들은 네네. 식품보호안전구역에 들어갑니다. 아,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홍보물 배부하고 그다음에 요 전담 관리원이라 해가지고 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감시원 활동비도 그지? 예.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예. 그 우리 밑에 보면은 567페이지 향토 음식 발굴 경연대 했는데 그죠? 3천만 원 예산을 잡았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이 사실 그제 향토 음식이나 이런 것들 개발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했는데 경연대가 567페이지입니다. 예. 저 업무 보고 좀 맞춰서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조금 네, 기다릴게요. 244페이지. 네네. 예. 그래요. 향토 음식 그 발굴 경연대회는 우리가 지금 우리 거제시가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할지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대회는 사실 18년도에 한번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한 20개 업소가 출품을 해가지고 최고 1위를 한 그 식품이 대구 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상품화가 되지 못해서 네. 사실은 그대로 먼저 묻혀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코로나19로 또 거리두기 때문에 대회를 못했었고 네네. 이제 내년에 좀 거리두기 완화되니까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천만 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대구 한 강 15개 예, 이야기하세요. 한 15개 업체에다가 저희가 행사 운영비를 편성을 해서 같이 대회를 직접 해볼까 합니다. 아, 전번에 대구 강정 그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우리가 경연대회를 조금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예. 만약에 여기서 뭐 1등, 2등 상을 받거나 수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제시 우리 여기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또 주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이 대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상금을 또 이 3천만 원 안에 편성을 해가지고 1위, 2위, 3위까지 또 시상금을 편성했고 뭐 행사장 설치부터 심사위원들 수당, 그다음 물품 지원 홍보비, 또 시상금, 인쇄비, 사무관리비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1, 2, 3등에 대해서는 이제 시식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 상품을 또 홍보해서 관광 마케팅 하는데 좀 기여가 돼서 우리 거제가 보통 이제 관광하면은 보통 요즘에는 먹거리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호응이 좋으면 이제 해마다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남녀노소 아이들하고 상관없이 조금 실질적으로 좀 편안하면서 우리 거제는 이제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대구나 뭐나 정해져 있는데 좀 창의적으로 퓨전이나 이런 것들이 해갖고 우리 거제가 좀 그제만의 조금 좀 세련된 음식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경연대회를 잘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66페이지 우리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은 전담 관리반이 있어가지고 네 명이서 1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매월 있죠. 1회씩 순회를 하면서 네네.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56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예. 3명인데 네네.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이분들은 대한노인회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떴다방, 건강 기능식품, 영업행위 아니습니까? 이제 강매 이런 거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노인들이 이제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노인정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계도하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뭐 옆에서 사고 이러면 뭐 나도 따로 살란다. 아니 그러면은 이분들이 세 분이신데 예. 활동 기간이 18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노인정 뭐 하루에 뭐 두세 군데 노인정, 복지관 하루에 뭐 몇 군데씩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면은 활동비가 5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거제 관내 한 300개 되는 노인정을 이 세 분이서 다니시면서 이런 거 한 거 주의하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홍보하고 뭐 계몽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안내하는 정도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을 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면은 이제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식품위생감시원이거든요. 네네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이제 적발이 되면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행정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네. 이분들은 그냥 경로당 위주로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의하시라 뭐 이런 안내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생용품 안전관리해서 567페이지까지 쭉 보면 이게 위생용품 우리가 이제 위생용품 보니까 품목이 다양하던데 예, 위생용품 이걸 우리 시가 그러면 어떻게 수거 검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생용품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 시간 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기저귀나 물수건, 일회용 행주 그러면 위생물품을 만드는 제조 업체에 가서 관리 감독한다 이 말입니까? 수거를 해서 저희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일회용품 사용 금지 관련해서 그런 그 계도는 우리 위생과 아닙니까? 일회용품 그건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다 그 식품 일회용 컵, 식당이나 이런 거 우리가 저희가 이제 협조는 하지만은 이제 안내도 하곤 하지만은 이제 환경과 업무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가, 예. 수정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저는 이제 어차피 우리 시가 이제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예. 거의 대상 뭐, 업소는 저희 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 예. 뭐 업소를 관리 홍보를 감독 합니다. 예. 지도하는데 예, 예. 그럴 때 MMS 하면 오히려 더 문자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 그것도 자원순환과 소관이긴 하지만. 보내고. 예, 저희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은 자원순환과가 하면서 저희 인허가 대상 부서가 많기 때문에 네. 소비자 위생감시원이랑 저희 직원들이 이제 위생감시원으로서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일회용품 업소에서는 좀 힘드실 텐데 어쨌든 이걸 이제 이제 줄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 배달 업체도 우리 관리 감독의 대상입니까? 예. 아니 배달 업체는 아니지만은 배달 업체의 배달함 그게 이제 사실은 조금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네. 업체를 조사하니까 배달 대행 업체. 예, 킥 서비스 나가는 업체인데 저희가 인허가 내주는 부서는 아니고 네. 이 킥 서비스 자체는 자유업종입니다. 자유업종인데 이제 그 안에 배달함이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인해서 또 식중독에 또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노출될 수도 있으니.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대략 좀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서 인원수하고 업체 수가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한 10개소에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배달함을 소독할 수 있는 살균 소독제와 살균 티슈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네, 한 500만 원 자발적인 예산이 위생 잡혀 있네요. 관리를- 기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배달 대행 업체도 우리 시의 위생과의 관리 감독 대상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관리 지도 감독 대상은 아니고 네네. 다만 그 배달하는 그 기구 뒤에 있는 배달함에, 예, 음식물을 담는 그것을 예, 좀 더 위생적으로 위생적으로 할 수 관리를,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자. 네. 예, 그냥 식품 위생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지원을 한번 하는 사업을, 거네요? 예, 해보자 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표지는 우리 지금 예. 다 되어 있죠. 네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으로 40개 정도는 정비를 한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이제 교체를 좀 오래되면 낡고 이래서 저희가 햇볕에 노출되고 하다 보면 많이 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또 봤거든요. 그린 푸드 존. 네네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그런 현판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예,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하여튼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서 조금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예. 예, 향토 음식 경영대회를 몇 차례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18년도에 한 차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 번 한 예예. 차례 했습니까? 예예. 그 시에서 한 거는 2018년 한 차례고 그 외에는 다른 민간 단체에서 다 한 건가? 그거는 이제 시식대입니다. 이거 올해 저번에 어린날 행사 때도 이제 맛보기 각 한 20개 업체에서 출품을 내 가지고 이제 맛있는 요리를 갖고 나서 2018년도에 운동장에서 예, 2018년도에 한 차례 했는데 이제 그때 1등한 대구 강정이었습니다. 식품이 대구 강정. 강정. 네. 그게 상품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상품화 되려면은 또 맛 뭐 또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또 뭐 남녀노소가 또 다 좋아해야 되고 또 가격 뭐 그런 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조금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안 그럼 돼서 우리 이제 상품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향토 음식 경영대회는 우리 거제시에 나는 예, 우리 그, 식자재를 이용해서 예, 식자재를 해서 예. 그거를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어떤 상품화를 하기 위한 건데 목적이 이건 이제 있습니까?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화를 해보려고 저희가 한번 그렇죠. 기회를 하는 겁니다. 일단 상품화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또 음식 문화에 기여를 하고 또 예.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그 상품이 잘 팔리게 하는 게 또 목적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좀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또 이 그 식품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또 이익이 창출되어야 예, 맞습니다. 성공한 제품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 잘 감안해서 뭐 하셔야 돼. 그냥 뭐 경연대 해서 1등, 2등, 3등 해서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더 후속 조치까지 예. 감안을 해서 예. 뭐 식품의 그 등위를 매긴다든지 예. 또 그런 게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과하고 또 협업을 해가지고 예, 예. 또 먹거리 관광거리 이제 활성화하는 데 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성과 소관 업무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